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조 6,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1.87%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71.9156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2% 증가했고 이 중 반도체 매출은 23조 1,400억 원을 기록하면서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홍콩 현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가 오늘부터 정식으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64,0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번 홍콩 ETF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출시되는 암호화폐 ETF로 시장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 병원인 빅5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오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합니다. 다만 응급과 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0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상승으로 마감해졌습니다. 이날 국채금리의 하락과 더불어서 테슬라가 무려 15% 이상 급등하면서 증시를 이끌어줬는데요. 이날 외지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테슬라가 중국의 데이터 안전검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테슬라의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이죠. FSD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둔 애플 역시 투자사인 번스타인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이날 2.48%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해줬죠. 이 기대감이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오늘 밤 예정된 아마존 그리고 미국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증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1% 넘게 올랐던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2,700선을 드디어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두드러졌던 어제, 오늘의 경우에는 기관이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1.5% 크게 올라준 코스닥, 오늘은 0.35%, 비록 어제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870선 넘어서서 8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이 호재와 더불어서 빨간불 켜면서 시작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역시나 오늘은 반도체여야만 되겠죠.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요, 이 반도체 DS 부문에서 자그마치 1조 9,100억 원, 2조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2년 4분기 이후로 자그마치 5개 분기 만에 현재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데요. SK하이닉스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준수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오늘 기대가 참 많이 되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제가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에 바닥을 쳤고요 라는 얘기를 했죠. 어제 월요일 날이었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끝난 거 보고 나서 이거 미국 시장 바닥을 쳤구나 라고 여러분들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도 해드렸죠. 금요일 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우리나라 지금 마찬가지 금요일 날, 월요일 기점으로 바닥을 칠 것이다. 이건 중심 이론으로 봤을 때에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은 100%가 없어요. 무조건 주식을 100% 다 맞춘다라 그러면은 당장, 그렇죠? 콜옵션을 100억을 질러가지고 1,000억을 벌겠죠. 1,000억, 뭐 1조, 뭐 10조 버는 거 뭐 너무 쉬울 겁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맞출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주식은 확률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냐,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죠. 뭐 수급도 분석을 하고 재료도 분석하고 뉴스, 뭐 기업 실적, 뭐 글로벌 시장, 뭐 금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저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차트 분석도 하고 근데 그 차트에는 그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차트의 힘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시장을 미국장을 보고 미국장은 바닥을 쳤다. 그리고 월요일날은 장 끝나고 나서 장중에서는 바닥 치는 모습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장도 월요일날 바닥을 칠 것이다 하고 어제 아침에는 그렇게 얘기했고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는 대놓고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즉 우리나라 시장도 바닥을 친 겁니다. 자,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어제 했던 얘기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미국장부터 가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부터 봐야죠. 자, 다우존스 양호해요. 이중바닥형 모양 만들고 있는 중. 얘네들은 5월 2일 날 우리나라 새벽이죠. FOMC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하게 급등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이런 거 앞두고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조금 올라가거나 그러면 그나마 다행. 뭐 급락은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예상한 대로 동결 얘기 나올 거니까. 근데 미국장이 지금 좋게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대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혹시나 모를 금리 인하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소식은 사라졌고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만 위주로 나오니까 이미 악재는 지나간 겁니다. 그걸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뭐 금리 인하한다, 아니 금리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와도 이미 그걸 한번 빠졌기 때문에 그거보다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진다. 아마 그런 얘기로 초점으로 시장은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미국장은 바닥을 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를 돌파를 하고 그래서 FOMC 이후에서도 일단 신고점으로 당장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2번 패턴, 1번 패턴은 16,000을 붙여서 왔다 갔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뭐 현재 상황만 보면 돼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미 61선을 어제 뚫었고 오늘도 안착하면서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그렇게 가는 게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바닥을 쳤다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밑으로 하락 N자로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고 올라갔다가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올랐다가 눌러놓고 다시 올라가. 결국은 상방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바닥을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닥을 쳤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냐 플러스로 갈 거냐 해서 플러스 쪽에서 누르더라도 플러스 쪽에서 놀다가 올라가는 뭐 이런 느낌의 지금 이제 상방향의 몰래향을 틀기 위해서 미국장은 금요일 날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일본 시장도 잠깐 보면 오늘 장이 열렸죠. 어제 휴장이었는데 얘도 이중바닥형으로 만들어 놓고 하락하지 않죠. 여기 넘어가면 좋겠지만 미국장이 안 넘어가니까 우리 장 넘어갔다 얘네들이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시장 신경도 안 씁니다. 얘네들은 일본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넘어가면 쫓아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럽 시장은 어제 살짝 빠졌는데 얘네들도 여기서 이렇게 이중바닥형 누르고 미국의 FOMC를 기다리는 느낌이고 중국 시장은 넘어갔어요. 여기 고점은 넘어갔고 여기도 고점도 넘어갔어요. 지금. 이 저항 라인, 2달 동안에 이 강력한 저항 라인을 넘어갔어요. 거래도 실렸어요. 넘어갔어요. 하여튼간. 뭔가 얘네들은 좋은 게 있나 봐요. 하여튼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니까 넘어간 거고. 대만 증시는 우리나라 시장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휴장인가 봐요. 오늘 움직임이 없네요. 4월 29일. 요거는 4월 29일. 어제로 끝났네요. 오늘 이게 좀 지연이라 그런가? 일단 그거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일본 증시는 지금 실시간으로 4월 30일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강합니다. 어쨌든 어제 장 끝난 중국 시장은 강했다. 뭐 이 정도로.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강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장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 자, 지금으로 딱 보게 되면은 어제 바닥을 쳤다라는 거는 제가 그리고 노란톡방에 보면은 여기에서 양봉 나올 때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가바닥은 여기서 친 거고요. 이게 지지난주 목요일 날이에요. 지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서 가바닥은 먼저 친 건데 왜 못 올라갔냐. 여기서 종목들이 이렇게 빨리 못 올라갔냐면 일부는 올라갔죠. 보험주, 은행주, 뭐 현대자동차, 뭐 조선주 일부는 올라갔는데 미국장이 떨어지고 있거나 미국장이 아직 불안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이 전체 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60일선 돌파하고 이제 안착을 됐고 그다음에 지금도 올라가 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니까 여러분들이 바람은 이거겠죠. 이거 고점 돌파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분 대못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거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화 속에 나오는 뭐 그런 영웅 정도의 뭐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망치 가지고 뭐 산을 하나 부신다든지 뭐 그런 능력 정도가 있다 그러면 뭐 그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1m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1m는 그래도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려울 테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장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악물고 1m 뛰면 뛸 수 있는데 어쨌든 쉽지는 않은.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기는 넘어가지만 이거는 미국장이 넘어가지 않으면 쉽게는 못 넘어가요. 근데 제가 못 넘어가니까 여기서 꼬꾸라진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여기서 주춤주춤거리고 눌릴 수는 있으나 미국장이 넘어가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박스권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일단 이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줄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미국장이 올라가면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래서 미국장을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장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넘어가는 시장으로 저는 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2,800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 지금 바닥을 친 모습이 일단 앞전에서 지지난주 목요일 날이 나왔던 거고 이거 가바닥. 근데 어제 넘어간 거는 이건 이제 진바닥을 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한 모양을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종목들은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 움직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신고점을 앞두고 있는 애들 있죠.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미 많이 떠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테마주들은 뉴스 나오고 괜찮았던 애들 뭐 어제 이제 테슬라 이슈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차 중국에서 이제 시행한다 그걸 내놓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그다음에 카메라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는데 오랜만에 움직이죠. 뉴스에 반응을 하면서. 근데 그게 다 시스템 반도체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식을 그래도 한 3, 4년 정도 하셨다면 이전에서 시스템 반도체 움직이고 자율주행차 움직이고 이게 순환했던 왜냐하면 그 자율주행차 이꼬르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그 자율주행차 그게 다 시스템 반도체의 다 종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가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도 만들려면 반도체 장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데 만들어줘라 이렇게 말로 하면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다 장비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있는 전공정, 후공정 걔네들이 시스템 반도체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애들로 특화된 애들이 있고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애들을 특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차피 반도체가 거기서 공정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들도 있고 뭐 반도체 장비주들도 굳이 나누기는 하지만 그쪽 애들도 지금 뭐 자율주행차가 움직인다 그러면 순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다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이미 예비 실적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뭐 그런 거 이제 따지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2분기는 어떤데 1분기가 피크로 되고 이제부터 무너지는 거냐 지금이 가장 최고조고 이제부터 2분기 3분기부터 또다시 적자가 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1분기는 이제 좋아지는 게 이미 예비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고 미국 시장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뭐 확인된 걸 가지고 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별거 없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놀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오늘 뭐 삼성전자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뭐 900%가 올라가니 뭐 지금 뭐 흑자전환에 있는 야 대단하네. 그러면 도대체 한 몇 주 전에 나왔던 기사는 안 보시고 뭘 했는지 저는 오히려 거꾸로 되묻고 싶어요. 이미 흑자전환할 거란 얘기는 작년 6월 달서부터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엄청나게 분석을 하고 이건 사실이다라는 얘기로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그래서 1분기가 이제 나왔고 2분기, 3분기, 4분기 점점 좋아집니다. 내년도 계속 좋아져요. 내년 2025년도 계속 좋아집니다. 그리고 2026년도까지 계속 좋아지면서 그때에서 피크를 칩니다. 피크가 아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2026년도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역대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태어나서 역대 가장 큰 수익을 이룬 게 뭐 하이닉스는 2018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이후로 2026년도가 되면 그거를 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보고서와 실적 예상치들이 있습니다.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자율주행차 급등을 하고 물론 전선 테마주도 여전히 강하고 좋은데 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아까 시장 바닥 쳤다 그랬잖아요. 시장 바닥 치고 움직이게 되면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신고가 패턴들 이런 애들이 이제 1등이 먼저 가고 일반적으로 1등, 2등 가고 그다음에 밑에 애들이 따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내일 휴장이라 일단 미국 시장의 FOMC를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급락은 일단은 없다. 그래서 FOMC 잘 넘어가면 그 이후에서 또다시 뭐 미국에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대선 또 이슈 있으니까 그래서 관련 종목들 바닥에 있다면 지금은 도망갈 자리가 아니고 4월 달에 조정받았으면 이제는 복수할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저희 살펴보기에 앞서서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삼성 SDI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6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가량 하락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해졌습니다. 전방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방향성이 예상이 되는 결과였지만 그래도 그 하락폭이 마냥 그렇게 적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데요. 어제 좋은 흐름 보여줬던 2차 전지 섹터, 오늘 적신호를 켜진 않을지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창구 여전히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표적 종목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동일하게 하나 마이크론 나와줬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흐름 살펴보자면요. 현재 0.18% 약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27,70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아무래도 어제 빅테크의 호조도 그렇고요. 또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에 오늘 반도체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주성엔진과 좀 비슷합니다. 시가총액도 엇비슷해요. 1조 9천억이나 뭐 1조 4천억이나 뭐 그렇게 물론 5천억 차이 좀 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뭐 10조 이렇게 되는 종목 아니고 5천억짜리 종목 아니고 1조 중반에서 1조 후반 뭐 이거는 얼마든지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뭐 몇천억 금방 또 올라가기도 하니까 일단은 사이즈가 일단 무거워서 일단 안전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도 안전하게 바닥에 사놓으면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계속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면 기사는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미국에서도 계속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 근데 주가가 물론 주성엔지니어링은 신고가 패턴이긴 하지만 그런 애들이 또 넘어가면 또 그런 애들이 움직이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패턴이긴 하지만 이게 또 바닥에서 또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이게 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하지도 않고 실적이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치면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그 고점 라인의 박스권의 하단에 있어요. 근데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 시장이 지금 바닥을 쳤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바닥을 쳐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못 올라간 애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편안한 그리고 믿을 구석이 있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있는 흔들리더라도 실적 그다음에 흔들리더라도 다른 IT들은 잘 가는데 이것만 안 갈 수 없잖아요. 어차피 뭐 다른 애들은 뭐 이오테크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뭐 주성엔진이 급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오늘은 뭐 테크행도 움직이고 뭐 그러던데 어제는 YC가 움직이고 오늘 아침에도 YC 또 움직이고 오늘 이스페타시스 또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IT 섹터들이 갑자기 강하게 움직여서 먼저 가는 게 있으면 그러면 밑에 있었던 다른 애들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흔들려도 물려도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서는 그래도 하나마이크론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고요.
뭐 자율주행차 이슈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차 그거 만들어내려면 시스템 반도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마이크론이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하나마이크론 이따가 가격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저희 하나마이크론 살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그렇다면 저희 이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지난주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월요일부터 그리고 목요일까지 주인공이 되어졌죠. 먼저 4월 22일 매수가는 32,000원이었는데요. 16.25%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4월 23일 매수가는 32,700원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13.76% 높은 두 자릿수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24일과 25일에는 동일하게 33,0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아쉽게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4월 26일 하나마이크론 28,000원 선에 접근해 봤는데 0.89%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이 등장해줬죠. 매수가는 27,700원이었는데요. 1.99%, 2%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32.67%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어제와 동일합니다. 하나마이크론, 과연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얼마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어제 드렸던 하나마이크론 자 체크를 해보자면은 어제 700원에 드렸었던 자리인데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찔끔 아침에 잠깐 올라갔는데 2%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밀리긴 했지만 이게 일양 이익 패턴으로 이제 드린 종목인데 오늘 정도에서 양봉이 나오면 일양 이익 패턴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의 FOMC 이제 5월 2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거 보고 움직이겠죠. 근데 미국 장이 별로 빠진 게 없다.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일양 3억이 돼서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같은 날은 급락 없어요. 뭐 올라간 게 있어야 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고 조만간에 이쪽으로 3만 원 쪽으로 튀고 근데 3만 원을 갔을 때 거래가 실리면 시장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을 간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는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야 되잖아요. 미국 장이 오르기 시작하면 FOMC 이후에서 미국 장이 뭐 대선 이슈로 올라가든 아니면은 뭔가 정책적으로 뭐 좋은 얘기가 나와서 반도체에 뭐 훈풍이 불어서 아니면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아서 아니면 뭐 지금 뭐 챗GPT 뭐 5를 내놓는데 이게 성능이 뭐 대단하다 그래서 엔비디아 거기에서 무슨 뭐 또 뭘 내놨는데 또 무지막대 또 잘 팔린다. 그래서 뭐 지금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서 난리다. 뭐 이런 얘기 뻔하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서도 미국 시장에 또 엔비디아가 강하게 움직이는, AMD가 강하게 움직이는, 퀄컴이 강하게 움직이든 뭐 그러면서 미국 장이 좀 올라간다. 나스닥이 또 신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미국 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수 관련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로 움직이게 되면 지수가 2,750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때는 하이닉스가 가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못 가죠. 왜냐? FOMC도 안 나왔고 미국 장도 안 움직이는데 여기서 지금 FOMC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움직이면 얘가 올라가는데 자 결과적으로 미국 장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려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땡겨 올려야 되고 그래서 얘가 땡겨 올려갖고 19만 원 돌파하면 이제 20만 원 건데 얘기 나오면 그때 하나마이크론도 3만 원이 아니고 이 고점을 돌파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 분위기를 잘 쫓아서 가야 돼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올라간 게 없어요. 안전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하이닉스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미국 장이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기웃기웃거려도 결국은 이쪽을 넘어가게 되는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이따가 가격 전략은 다시 또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날 갖고 있는 분들은 수익 달성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모양도 이쁘잖아요. 이렇게 조정받았고 오르고 내리고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이제 양봉 나올 차례. 그게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모레냐의 차이일 뿐. 그래서 이 정도의 모양이면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격 전략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하이닉스부터 체크를 하면서 또 IT주들
볼 건데요. 자, SK하이닉스. 좀 전에 봤으니까 양호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가야 얘가 넘어갑니다. 뭐 수익률 50% 넘게 났으니까 비중 줄여놓고 그냥 가져가세요. 제일 안전합니다. 이상한 종목들 괜히 물려서 고생하는 것보다 이걸 길게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자,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아까 뭐 설명했으니까 크게 말할 거는 없고요. 작년에 기준으로 추천해놓고 신고점으로 가서 81.6% 올라오는데 이 신고점으로 간 애가 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은 원래 그래요. 장이 하락장으로 바뀌면 신고가 패턴은 제일 위험합니다. 그만큼 빠져요. 근데 장이 하락장이 아니고 상승장이나 올라가는 장에서는 신고가 패턴이 떨어지기도 흔들리는데 폭이 20-30%지만 어차피 올라가는 것도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처럼 골을 많이 넣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뭐 3골 먹혀도 5골, 10골 넣으면 되는 그런 이제 패턴이 신고가 패턴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 종목이고요. 자, 다음 가온칩스. 가온칩스. 얘도 이제 조만간에 제주반도체도 오늘 살짝 들어주던데 아직 좀 멀었죠. 얘도 비슷하고 얘가 고점에서 죽지는 않아요. 죽으면 뭐 싸게 이제 살 기회를 줄 텐데 싸게 내려오지는 않고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빼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세력들의 작전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월 동안 안 가면 그래서 제주반도체 여기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한 6개월, 뭐 심하면 10개월 떨어진다. 나쁜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원래 그렇다. 에코프로도 그랬다. 에코프로도 15만 원 갔다가 6만 원까지 6개월 동안 빼놓고 그리고 나서 150만 원 갔거든요. 그렇게 해요 원래. 많이 올린 상태에서 6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빼는 게 뭐 그렇게 희한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매매만 해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가온칩스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계속 버텨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비중을 줄여놓고 가져갈 분들만 가져가셔야 돼요. 195% 수익 중이고요. 자, LIG 넥스원. 자, 방산주. 뭐 비중 줄여놓고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뭐 무너지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방산주들 지금 전선 테마주들 그리고 오늘은 자율주행차에 좀 밀려가지고 오늘은 좀 조용조용하기는 하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자, 다음 현대로템. 마찬가지. 지금 테마가 저쪽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잠깐 주춤거리지만 뭐 무너지는 흐름은 아닙니다. 조정받아도 또 올라갈 흐름인 것 같고. 자, PSK. 조정을 받는 듯 했으나 조정이 그렇게 깊게 들어오진 않네요. 오늘도 한 4%, 5%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 지금 줄어들었는데 조정받고 다시 올릴 겁니다.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올랐죠? 조정받고 지지하고 60일선이 따라 올라오면 지지하고 또 넘어갑니다. 요 패턴은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3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개인들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력주예요. 세력주. 이거 시가총액 작지도 않아요. 8천억짜리입니다. 외국인들 사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왜 넘어가느냐? 넘어가게 됐을 때에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왜 넘어가는지를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반도체가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풍산 생각하면 돼요. 제가 풍산을 이때 당시 그때 당시 이제 뭐 포탄 뚜껑 관련주 해가지고 구리 포탄 뚜껑 지금이면 뭐 구리 원자재 얘기 나오지만 그땐 그런 얘기 안 하고 엄청나게 이게 지금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 그래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리고 방산이 점점점 좋아질 거다. 이미 하나 시스템 하나 뭐 그쪽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갔고 그래서 얘도 갈 거다 했는데 그래서 수익 많이 나서 작년에 자랑 많이 했죠. 근데 조정받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엄청 많이 올라가 있죠. 이 당시 바닥에 했을 때 엄청 자주 얘기했어요. 엄청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그때 잠깐 수익 많이 나가지고 자랑한 다음에 조정받을 때 얘기 좀 안 해놨더니 그새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은 뭐 구리 가격 뭐 난리 났느니 지금 뭐 전선에 지금 뭐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죠. 그 주식이 한번 작두 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PSK도 그럴 수 있는 종목이에요. 풍산처럼 이거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돼요. 풍산에 그때 당시에
강하게 올라갈 때 그 흐름이 좀 느껴진다라는 얘기. 자, 다음은 세경하이테크. 세력주예요. 세력주. 나중에 뭐 조정받으면 다시 추천하겠지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말씀드리고 좀 재미가 없죠. 이제 잘 안 올라가니까.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가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하이닉스도 못 넘어갔는데요, 뭐. 그래서 이거는 FOMC 이후에서 미국장 흐름을 보고 얘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른 애들도 이제 쫓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IT의 얼굴마다 선봉장, 주도주예요, 주도주. 그래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애 주도주고 순환하는 대형주는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게 있죠. 이것도 뭐 표역 종목 여러분들 들으긴 했던 종목인데 안전한 섹터로 들였던 편안한.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든지 MLCC라든지 특히 유리기판으로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기도 있고요. 다음은 PSK홀딩스. PSK와 똑같죠. PSK가 강하게 움직일 거라 얘도 죽지 않을 겁니다. 얘도 신고가 패턴이고요. 참 강하죠. 이러다가 이게 돌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고가 패턴들은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보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물려도 이런 거에 물리면은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신고가 패턴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것도 만만하면서 신고가 패턴이에요. 바닥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하게 강조를 했던 종목인데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하나마이크론 가겠습니다. 자, 어제 27,700원 드렸죠? 마찬가지 동일하게 오늘도 27,700원 정도에서 저점 매수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얘도 신고가 패턴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밀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가 바닥이고 차트적으로도 여기가 지지하는 바닥이고 60일선 지지 바닥이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쪽이고 시가총액도 좋고 1조 4천억 정도면 사이즈도 괜찮고 이수페타시스가 신고가 패턴으로 뭐 이게 먼저 넘어갈지 이오테크니스가 먼저 넘어갈지 한미반도체가 넘어갈지 아니면 주성엔지니어링이 먼저 넘어갈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드렸던 최근의 종목들은 바닥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바닥에 쑤셔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언제 넘어갈지를 모르지만 신고가 패턴들은 순서가 뭐가 넘어가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떠 있는 애들의 특징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걸 고가로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있겠죠. 뭐 개인 세력이 됐든 개인 세력도 뭐 10억 갖고 있는 세력 말고 뭐 1,000억 혹은 뭐 1조 갖고 있는 이런 세력들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은 그런 세력들보다는 기관과 뭐 운영 자금 크게 하고 있는 운영사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굵직한 자금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주가가 이만큼 떴다라는 거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뭐 10억 갖다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들이 지금 같은 장에서 박살 나겠냐고요. 신고가 패턴이면은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띄워 올립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아까 말씀드렸고 이오테크니스 말씀을 드리고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린 이유가 걔네들이 먼저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걔네들이 먼저 넘어가게 되면 주성이도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게 돼요.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바닥에 있는 거 언제 가나요? 이런 애들이 먼저 가고 일반적으로 이런 애들이 먼저 가고 바닥에 있는 애들이 쫓아가게 되는데 하나마이크로는 좀 착시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신고가 패턴 맞거든요. 엄청 같죠? 신고가 패턴 맞는데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바닥이 여기로 보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덤벼들기도 좋고 신고가 패턴이라 올라가기도 좋고 그래서 과거에 시스템 반도체 대장이었던 뭐 SF 반도체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마이크론 뭐 요즘에 제가 자주 얘기하고 있으니까 3일 연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공략을 하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그래서 오늘 또 표적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마이크론 살펴봤습니다. 매수가는 27,700원이었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굉장히 좀 드라마틱합니다. 삼화 콘덴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56,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3월에 최근에 3만 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바닥을 확인했다가 4월 한 달 동안 주가가 50% 이상 급등이 나와줬는데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 0.2%가량 약하게 올라주면서 드디어 5만 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급등을 했지만 또 어제는 급락이 나온 그런 종목인 만큼 지금 급한 마음에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삼화 콘덴서는 삼화전기가 급등을 해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일단 삼화전기가 그러니까 HLB가 그랬죠. HLB가 자꾸 급등을 하니까 HLB 그룹주들이 막 따라 올라가고 그랬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화 콘덴서 자, 56,000원에 공략했으니까 지금 손실 중에 있으니까 어제 그저께는 올라올 뻔했네요. 그렇죠? 자, 삼화전기가 지금 이래요. 엄청 올라갔죠. 삼화전기 몇 프로 갔냐면 바닥에서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3월 달에 움직였나? 올라간 이게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300% 올라갔네요. 3월 4일, 그러니까 3월 초부터 4월 30일까지 300% 가까이가 올라갔습니다. 삼화전자도 그렇게 갔나? 삼화전자는 꼼짝도 안 하고 삼화전기 때문에 삼화 콘덴서가 한 68% 정도 올라갔는데 자, HLB 그러니까 HLB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서 HLB, 바이오스텝, 테라퓨틱스, 제약 이런 애들이 따라 올라갔죠.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으면 삼화전기가 지금 불안하거든요. 여기서 오늘 이제 거래가 좀 더 실리게 되면은 이제 갖고 있는 300% 수익 났으니까 이제 팔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게 되면 이거를 그러니까 수익이라면 삼화 콘덴서를 이제 팔아줘야 되는데 아직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팔아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손실에 있으니까 버티세요 그냥. 왜냐면 삼화전기가 여기서 흔들리더라도 HLB를 보면 어떻게 움직였냐면 여기서도 흔들렸지만 다시 올라갔고 여기도 흔들렸지만 또 다시 올라가죠. 흔들리고 다시 올리고 흔들리고 다시 올리고 할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가 흔들려도 다시 올라가면서 수익은 가져다 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중을 무조건 절반은 파시고 불안하면 절반보다 더 많이 파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조정받으면 나중에 다시 재접근을 하시는 그런 이제 비중 조절 전략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서워서 손절하기보다는 저는 보유하시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나 지금 삼화전기 올라가는 형태나 얘는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청담 글로벌이요. 무슨 글로벌이요? 청담? 청담. 청담 글로벌. 네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 1,500원에다가 비중 15%요. 1,500원이요? 네네. 한 사신 지는 한 11개월, 10개월 그쯤 되신 것 같고. 좀 꽤 됐어요. 일단은 화장품주들이 요즘에서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움직이는데 전 사실 소비주가 지금 중국 그 저가 공세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쿠팡부터 해갖고 좀 난리가 났죠. 중국 저가 때문에. 그래서 이 소비주들이 어떻게 될 건가 좀 그래서 저는 그쪽을 좀 피하는. 그러니까 요즘에서는 IT나 좀 안전한 쪽으로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은근히 잘 가요. 화장품주들이. 좀 그런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애들이 잘 움직이니까
네네. 일단 버텨보세요. 뭐 최근에도 9,00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네요. 아, 일단 거래량이 왜 이렇게 없어? 2만 주도 안 되네. 15,000주? 네. 가격은 7,900원밖에 안 되는 애가 시가총액은 1,590억. 신용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여기 신용이라 써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애들은 증권사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 신용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네. 영업이익 줄긴 했고 단기순이익도 나다가 작년에 적자 전환했네요. 이거 수익 나면은 빠져나오실 거죠? 장기로 네네. 보시나요? 아니요. 이거 빠져나오고 빠져나오셔야 싶어요. 돼요. 왜냐하면 소비주들이 요즘에 점점 저는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가 자꾸 들어오니까 가격이 계속 싸게 들어오니까 제조업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위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에서는 조금 이쪽은 반등을 주게 되면 일단은 좀 멀리 좀 관망하시는 느낌으로 어쨌든 잘 빠져나오는 게 먼저인데 그래도 9,000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한번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강하니까. 그럼 한 5%만 더 추가 매수를? 줄일까요? 네. 줄인다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고요? 예, 추가 매수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그것도 예. 가능은 합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도 너무 없고 예. 그래 여기 저점이 지금 지지될 것 같으니까 그건 되는데 이거 거래가 너무 없어요. 이거 아무도 사고 팔고는 안 하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게? 하루에 15,000 주면은 누군가가 5,000주 샀다 팔았다 두 번 하면 10,000주 거래되거든요. 누가 사면 5,000주 거래되고 팔면 10,000주 거래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비인기 종목인 거죠. 7,900원 정도면은 그래도 하루에 뭐 10만 주에서 30만 주는 기본으로 거래가 좀 돼야 되는데 많이 때는 뭐 100만 주 거래되고 뭐 1,000만 주 거래되는 데도 많은데 이게 뭐 10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움직임이 바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질 않아요. 거래가 좀 이게 활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있다 추가 매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대는 추가 매수가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나 움직이는 호가창을 봐서는 이거는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한 30만 주나 100만 주 정도만 거래됐어도 추가 매수한 다음에 빠져나오기가 쉬운데 이거 호가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이거 어떻게 팔아요 이걸? 여기 7주 보여요 지금? 밑에 7주 있는 거? 그래서 거래량이 없어갖고 팔지도 못하는 거 이거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냥 보유만 하세요. 일단 이게 네, 거래량이 좀 알겠습니다. 많았으면 괜찮은데.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이 자동차 부품 제조사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11,000원,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볼 텐데요. 현재 이 시각 0.11% 약하게 내리면서 9,440원 선, 네, 현재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전문가님 처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주. 일단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린다고 그러죠. 제가 G80 처음에 하이브리드 차 나온다 그럴 때 제가 동호회 반응을 받고 동호회 반응도 뜨거웠지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낫지. 했는데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소비자들 생각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알잖아요. 기름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전기차는 아니 기름 넣는 데가 없어. 샀더니 이미 벌써 줄을 서 있네. 그것도 뭐 한 번에 바로 10초 만에 30초 만에 충전되는 게 아니고 몇십 분 혹은 몇 시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 때문에 대부분 하이브리드 차 쪽으로 많이 인기가 쏠려서 제조사 측 현대차 쪽에서도 기아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리드를 이제 내놓는다는 이제 기사를 보고 이거는 좀 먹힐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기사가 계속 지금 그렇게 나오죠.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량이 좋다. 근데 이제 중국의 저가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일단 호재 얘기가 많아요. 악재보다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은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다고 보고 중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게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좋게 봅니다. 이미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얘기인데 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판매량 좋다 얘기 때문에 좋은 거고 중기적으로는 조만간에 이제 중국에서 저가차를 열심히 팔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위협을 하겠죠. 아주 싼 거 900만 원짜리 전기차를 열심히 팔아야 될 거예요. 소형은 그렇고 걔네들도 소형, 중형, 뭐 세단 뭐 이렇게 라인업을 해서 내놓겠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관세를 때려가지고 저지를 하면 이게 중기가 안 좋은 게 조금 더 좋아지는 걸로 길게 갈 수도 있겠고요.
그럼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일단 전기차를 일단 제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중기가 좀 불안합니다. 중기가 불안하고 근데 단기는 좋아요. 근데 장기는 왜 좋게 보느냐? 로봇. 현대차가 이제 로봇으로 공장에다가 자기네 공장에다 이제 로봇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전 세계도 팔고 이제 가정용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돼서 이제 로봇 기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좋게 봅니다. 근데 그 장기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당장 로봇을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장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지만 너무 먼 미래 얘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 정도 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게 본다라는 얘기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 저가차가 일단은 어떻게 될지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에 계속 호재가 계속 나올지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1,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11,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한번 팔 타이밍을 한번 노리세요.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 저가 전기차 때문에 실적 추이가 불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팔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로 인한 실적 추이 괜찮다라는 얘기로 인한 일단은 긍정적인 시너지로 일단 11,000원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수급도 괜찮고 흐름도 괜찮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현대차 보면서 요게 돌파가 되면 11,000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요. 에이스테크, 바로 통신 장비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9,27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20%입니다. 먼저 오늘 장그램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1.5% 가까이 올라가면서 2,000원 선을 돌파를 했는데 현재 손실률이 78% 가까이 상당히 크시기도 하고요. 또 보유하신 지도 2년이 가까이 넘어가면서 마음고생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님 처방 들어보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는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얘도 자율주행차로 되어 있는데 자율주행차 다 움직이는데 얘는 안 가네요. 이러면 안 좋은 거거든요. 오늘 자율주행차 움직이는 애들 물론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종목이지만 라이콤 오늘 아주 급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애들 좀 움직이고 있고 MCNX 등등 이런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근데 자율주행차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오늘 급등하는 거 부럽나요 혹시? 불안하지 마세요. 얘네들 봐봐요. 4개월 동안 반토막 났다가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주는 느낌이고 자율주행차 우리 언제부터 얘기 들었어요? 재작년부터 얘기 들었던 얘기들이죠. 2차 전지 움직일 때부터 얘기 들었던 겁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재작년도서부터 해서 작년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올라가고 2021년도 올라가고 2022년도도 올라가고 3년도도 올라가고 올해가 4년도죠. 그래서 3년도에서 고점 치고 떨어졌는데 얘네들은 그때 잠깐 올라가는 듯 했어요. 그렇죠? 그때 잠깐 같이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같이 올라갔는데 4년 동안 빠졌습니다. 절대 불허할 거 없어요. 오늘 오랜만에 움직이는 겁니다. 4년 동안 빠지고 올라간 느낌이에요. 자율주행차. 그런 느낌이니까 오늘 자율주행차 움직이는 거 불허할 필요는 없고 자 그리고 다시 질문한 거 얘기로 넘어가서 자 에이스테크 지금 차트가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양인데 시가총액 작고 실적은 안 좋을 것 같고 옥석가리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차 얘기 나온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실적이 안 나오고 적자라는 얘기는 뭔가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거나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테마만 만들어져 있다고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9,000원대에 물려 있는 거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이번에 자율주행차 이슈가 나와서 움직인다고 하면 저는 근데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차. 그것보다는 시스템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지. 일단 2,500원 반등 주면은 거기가 중요한 라인이니까 거기서 돌파가 될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주세요. 그때 거래량이 실리고 강하게 움직이면 갑자기 4,000원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2,500원도 돌파가 못하면 계속 요러고 있다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피해야 되는 패턴으로 보고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은 바닥을 친 게 맞아요. 그러면은 안전한 종목들, 오히려 차라리 신고가 패턴으로 공략하는 게 지금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내일은 휴장이죠. 모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휴장을 마치고 다시 저희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